뭐 검증은 아쉽지만 범행과 나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네. 이제 한 가지 좀 주목되는 단어가 뚜렷하게, 네. 뚜렷하게 나에게 이야기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유미 씨가 이준서 당시 최고위원에게 자, 저 지금부터 증거를 조작하겠습니다. 증거를 주면서 이거 조작된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문제는 저 처음에 당혹스럽다는 말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당혹스러운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른다. 전혀 이게 사실이 아닐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일관된 얘기고 오늘도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그런데 보도가 되고 있는 사실은 점점 새로운 게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게 결정적인 한 방의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검찰이 뭘 쥐고 있는지 우린 이 시간에 모릅니다. 오늘 이제 법원에서 다뤄지겠죠. 그런데 추정되는 보도들은 늘어나고 있는 의혹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유미 씨의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이미 기자들에게 증거가 있다. 우리는 증거를 곧 제출하겠다. 이유미 씨에게 그 다음에 증거를 가지고 와라. 이유미 씨를 이렇게 압박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파슨스를 나온 사람을 난 알고 있다. 이것 때문에 문준용 씨 안다고 하느냐? 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유미 씨는 자신이 확보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제보자가 매우 이 증거 가치가 높은 것으로 계속 부풀린 것이고 이준서 최고위원은 거기에 처음엔 혹했을지 모르지만 찔러 볼수록 별게 없다는 걸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속 증거를 이제 뭔가 물리적인 증거를 내놓으라고 압박을 한 정황으로 보여져요. 지금까지. 그런데 당혹스럽고 뚜렷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사실은 이게 선거 전 5월 5일 날 공표하고 나서 이게 무서워진 이유미 씨가 5월 6일에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이 실토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또 보도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연기가 돼버리는 건데 그럼 사실 지금 이 적용되고 있는 죄가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그럼 이게 조작한 것도 그 안에 포함되는 죄지만 이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터트린 것도 역시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걱정이냐 하면 국민의당 조직 전체를 놓고 보면 공명선거 추진단은 이것이 확실하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느냐. 우리는 이준서를 믿었다. 이거 외에는 얘기할 게 없어요. 이준서에게 왜 확실하다고 이걸 주장했느냐. 이유미를 믿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도의 사실이 대선판에서 터트려져도 되는 것일까요? 기자도 가져온 이 제보를 보고 이거 좀 불확실하다. 확실한 게 더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 마지막에 보도를 할 수 없다. 보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당에선 터트리는 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언론만도 못한, 언론도 물론 검증을 합니다만 오보를 내지 않기 위해서 언론사 내부의 팩트체크만도 못한 지금 시스템으로 이것을 대선판에서 상대 후보를 향해서 폭탄을 투척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상당히 큰 일이 아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오늘도 당혹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검찰은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이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 어제 이렇게 또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준서 전 최고위원 뭐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검찰이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런 어떤 국민의당에서도 조작 사실 자체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식의 그런 반응, 영장 청구가 당혹스럽다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오는 이유는 조작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혐의 사실의 제목은 분명히 허위 사실 공표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유미 씨가 만들어낸 증거에 들어간 이른바 만들어낸 증거 안에 들어가 있는 대화 내용이라든가 뭐 문준용 씨를 그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민정수석 시절에 뭐 이렇게 힘을 써서 뭐 허위로 입학을 시켰다든가 이런 내용들 그 내용들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공표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확정적 고의까지 있다라고 지금 검찰이 보는 게 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뭐 단계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발표하기 전에를 보면 방금 최영일 평론가도 잠깐 지적을 했었지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이준서 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이유미 씨가 갑자기 어느 날 가져온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라. 녹음을 해봐라. 이제 녹음 파일이 됐든 뭐 메신저 내용이 됐든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와 봐라고 했고 가져온 거를 보고 검증보다는 뭔가 내용이 부족하니까 추가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오히려. 좀 그러니까 푸시를 했다. 압력이라보다 좀 더 요구를 한 거죠. 제보자 이름이 좀 빠져 있다. 이런 내용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져왔고 본인은 가져온 다음에 실제로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는 연락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작이 됐을 가능성 내지는 그 내용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결정적으로는 한 번 발표가 난 뒤에 5월 6일 날 민주당 측에서
이제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고발을 했고 그러니까 이유미 씨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정도의 얘기는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이준서 씨에게 아니 이거 다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거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합니다.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 이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사람과 우리의 제보자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까지 국민의당 내부에 어떻게 보면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거의 예. 확정적 고의가 되는 거죠. 평론가도 얘기하셨지만 이유미 씨가 이제 사실은 제보자가 없다. 5월 6일 날 이렇게 실토를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간 부분. 그러니까 그게 예. 그거는 조작된 증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보자가 없고 이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얘기를 했고 그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거를 밀어붙였다라면 그 시점 이후부터는 사실 별개의 공정이 되는 예. 겁니다. 이미 또 그때부터는 거의 확실한 허위사실 지금 공표가 될 수 말씀하신 있는 거죠. 대로 예. 이유미 씨의 조작 행위와 또 동생이 이제 참여해서 아들의 폰까지 동원해서 세대의 핸드폰으로 만든 행위가 하나 있죠. 이제 이게 가짜 증거를 만들어낸 공장입니다. 그쪽에 단독 범행일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저는 국민의당 공명 이 선거 추진단은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이게 게임이라면 게임은 끝난 상황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자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5월 5일 날 발표했을 때 집요하게 몇 가지를 물어봐요. 자, 복수의 관계자, 이거 확인한 사실이다. 뭐가 복수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한 명의 라인을 타고 가서 가짜를 만든 거잖아요. 그 왜 복수의 복수라고 관계자라는 했겠는가? 것이 카톡방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조작한- 그거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복수가 아니죠. 예. 그거는 이 문준용 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복수의 제보자가 아니라 단톡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네. 톡방에서 단체로 얘기한 사람이 복수라고 그래서 증거 제보자는 지금 단 한 명에 불과한데 그 한 명을 확인하지 않았고 또 100% 확실하다. 우리는 검증을 철저하게 했다.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자가 물어봅니다. 이 제보자와 통화하셨습니까? 통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두 다 거짓말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사실로 믿게 하기 위해서 공모해서 참여한 거예요. 가짜를 만들어낸 사람은 이유미 씨고 뚜렷하게 이것은 조작입니다라고 그 상황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다가 5월 6일에야 제보자는 없다. 이 상황이 네. 됐는데 이 증거 자료라고 이 공표한 내용은 5월 8일 자정까지 지속적으로 쓰입니다. 이것을 그 누구도 국민의당에서 이건 문제가 있는 이 것이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권양숙 이 여사의 친인척 이 채용 특혜 의혹 예. 이건 사과를 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확인해 보니까 아니더라. 사과를 했는데 이건 사과를 하지 않고 대선까지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과를 한 거예요. 박주선 딱 한 번 이제 비대위원장이 예. 사과를 했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추미애 당대표가 미필적 고의라는 것을 언급하자 이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다. 정치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끝난 게임을 가지고 너무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예. 남습니다.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지금 진행이 되고 잠시 뒤면 이제 뭐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저녁 뭐 늦으면 뭐 내일 새벽쯤에는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제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는데 일단 본인의 범죄 사실 자체에 예.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유미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질신문 과정에서까지도 본인의 범죄,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관해서 끝까지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려 조작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할지라도 이 내용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그 인지한 시점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용을 했다라면 그 전에 몰랐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최소한 네. 이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범죄 사실은 소명이 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러니까 또- 조작의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허위 사실 네, 그렇습니다. 방점을 그리고 또 찍으면, 그게 예.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국민의당 당 내에서 어떻게 보면 공유하도록 했고 국민의당의 그 공적 조직을 통해서 이게 발표되도록 하는 데는 이준서 씨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범죄 사실이 좀 중대하다고 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또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거는 그러면 과연 이준서 최고위원에서 전 최고위원에서 끝날 것이냐 네. 아니면 관계됐던 국민의당 내 다른 사람도 책임을 물을 여지는 없는 것이냐를 또 추가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구속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그 조작에 참여한 이유미 씨 남동생도 같이 지금 오히려 저는 받고 남동생 있는데 같은 경우는 구속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거기는 이제 저기 누나와 함께 증거만 만들었던 뿐이지 이거를 뭐 이게 사용이 된다는 것 정도는 예. 알 수 있었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선거에 관여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수준이 질적으로 좀 떨어지는 분이죠. 그렇군요. 최영일 평론가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둘 다 구속 가능성이 높은데 양 변호사님하고 좀 반대 입장이에요. 반대로, 예. 친동생의 경우는 너무 범죄가 명확해요. 다만 한 가지
구속까지 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 정도가 확실히 소명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선거에 이용되는 건 줄 모르고 누나가 써준 스크립트를 난 그냥 읽기만 했다. 이게 선거에서 이런 연기를 한 이유로 거다. 그건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이제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으면 구속이 필요 없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것이 선거에서 쓰이는 거고 지금 누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가담했다면, 이것은 가짜를 만들어내는데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구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준서 씨의 경우는 오히려 저는 반반으로 봐요. 이 구속 가능성. 그러니까 검찰의 소명이 얼만큼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아까 확정적 고의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검찰이 우리가 지금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 외에 한두 가지 명확한 사실이 이제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은 해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건 흔히 우리가 구속영장 발부 때 이 판사로부터 많이 듣던 말인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 법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구속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이니 검찰이 더 수사를 보강하시오라는 의미에서 이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한 50%는 지금 이 시간에 있다고 봅니다. 반반이다. 이렇게 보시는군. 오늘 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이게 좀 주목이 되는데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사실 지금 공명선거 추진단 넘어서 이제 박지원 전 대표나 안철수 전 후보까지 윗선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가 될까, 이 부분이 이제 관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와중에 두문불출하던 안철수 전 대표의 모습이 포착돼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으로 정치권이 어수선한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의 한 음식점에서 안 전 대표를 봤다는 목격담이 등장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날짜는 어제, 장소는 강원도 속초의 음식점입니다. 생선찜이 그렇게 맛있다는 TV에도 소개된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한 누리꾼이 이곳에서 식사를 하는 안철수 전 대표를 봤다며 사진을 올렸습니다. 아내 김미경 교수와 중년 남성이 함께 있었고, 안 전 대표는 말이 별로 없었으며 다 먹은 뒤에 모자를 쓰고 조용히 나가서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한동안 이 게시판에는 진짜 안 전 대표가 맞느냐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왼쪽 팔에 있는 점을 보고 또 시계를 보고 누리꾼들은 확실하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좁혀갔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가 맞았습니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당일치기로 잠시 속초에 다녀온 게 맞고 여행이 아니라 지인을 만나러 간 거라고 전했습니다. 또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따로 입장을 밝힐 계획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누리꾼들 반응은 다양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 아직도 뚜벅이 유세 중이냐는 댓글도 있었고요. 이 사진을 YTN에 제보하라는 이도 있었습니다. 또 소환 통보도 안 받았고 참고인 신분도 아닌데 밥 먹는 것 같고 뭐라고 하는 게 좀 심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누리꾼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점, 시계 이런 것들 보고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맞다 이렇게 또 밝혀내기도 하고 지금 보면 뚜벅이 유세 중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비아냥이 섞인 얘기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전 속초에 가는 거 아무 문제 없다고 봅니다. 맛집에 갔다 아무 문제 없다고 봅니다. 지인을 만났다 아무 문제가 없죠.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이 정치인으로 분류할 수는 있으나 현역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배지도 대선을 위해서 던졌고 대선에서 또 이제 낙선했으니까 지금 아주 자유로운 상태예요. 시간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해도 안철수 전 대표의 자유다. 지금 시간을 아주 자유롭게 보낼 수 있다. 저는 저런 모습 좋습니다. 근데 왜 이제 비아냥이나 조소가 나오는지를 안 전 대표가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이 제보 조작 사건이요. 이게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머리 자르기라는 말을 써서 추미애 대표가 또 굉장히 이제 국민의당과 날선서로 공방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적 쟁점으로 제일 뜨거운 겁니다. 우리가 연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저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두한 것도 화제가 됐고 생방송으로 나가고 오늘 밤에 이 구속 기각 내지는 발부 여부가 나오면 거기서 또 정치적 향방이 쫙 갈라집니다.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봐요. 캐스팅 보트라고 얘기되던 국민의당이 이것 때문에 집권 여당과 그야말로 대립각이 쓴 최대 이슈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를 보면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를 이기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당사자죠, 당사자. 예. 근데 당사자는 여기에 대해서 침묵이 너무 길어요, 그동안. 그나마 검찰 조사 아직 받은 것도 아닌데 그 말씀은 맞는데 당내에서 우리가 먼저 진상을 조사해서 밝힐게요. 그랬는데 전화로 합시다. 전화로 하다가 7월 3일 아침에 진상조사단이 밝혔던 내용에는 시내 모처에서 안철수 전 후보를 만나서 50분간 독대하고 면대면 이야기를 나눴다. 이게 이렇게 힘듭니까? 시간이 많은 분이? 속초 가서 지인도 만나는 분이 당내 진상조사단에 50분 얼굴을 맞대고 만나기가 힘든 일입니까? 이거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러고 결과는 모른다예요. 그런저런 것들이 네. 섞여서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 비판의 날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안철수 전 후보 이미 입장 발표할 첫 번째 시기는 놓친 것 같고요. 앞으로 지금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입장을 발표한다면 언제쯤 하게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언제가 또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놓고 본다면 실기를 한 번 한 건 되돌릴 수가 없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최소한 영장의 발부 여부가 확실히 되고 1차 우리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예. 누구를 부인을 하고 구속을 할 것이고 누구까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할 것, 기소를 할 것이고 이런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져 버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안철수 전 이제 후보라고 불러야겠습니다. 후보가 이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국민의당에서도 안철수 전 후보의 입장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당도 사실 때를 놓쳤던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어디까지 안철수 후보를 도와줘야 될 것인지 옹호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글자 그대로 안철수 전 대표와 예전은 당이 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점이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어제 국민의당 대선평가 토론회가 네. 열렸는데요. 여기서 날선 비판들이 많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안철수 전 후보의 거취 문제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팔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가슴 아프더라도 몸이 아프더라도 그 팔을 자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당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자 해지로 안철수 후보께서 정계 은퇴를 해야 정계 은퇴가 절실하고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적성이 다르는 겁니다. 적성이. 적재적소. 스마트폰 가지고 망치질하면 됩니까? 안철수 후보는 제가 보기엔 스마트폰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걸 못 박는 망치로 쓰고 있는 게 정치에서 투신한 안철수 후보의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뭐 개인적 사견으로 제시된 의견입니다만 네, 네. 정계 은퇴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도 국민의당은 어쨌든 공당이기 때문에 예. 왜 우리는 패배했는가, 그것을 어떻게 혁신을 해서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인가, 국민들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을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사견이지만 저런 주장들을 듣는 거죠. 예. 저는 아주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동일 교수님은 뭐 자주 뵙는데 굉장히 온화한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날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까 강경태 교수도 마찬가지고. 모아보면 지금 안철수 전 후보가 단호하지 못했다. 또는 그 스마트한 능력이 있는데 지금 이 정치권의 자리가 아닌 것 같다. 정치적인 야망은 안 후보와는 맞지 않는다. 이제 이런 조언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모든 포커스가 대선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후보로 모아질 수밖에 없어요. 후보의 내재적인 역량이 문제냐, 국민의당의 당의 역량이 문제였느냐, 아니면 유권자의 민심과 뭔가 코드를 못 맞췄던 게 문제냐. 결국은 크게 두세 가지의 영역 내에서 네. 비판들을 하고 앞으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아까 한 번 실기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후보가 정치적인 입장을 표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초침이 가는 시간마다 실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이 지금이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빠른 게 좋죠. 아니면 정계 은퇴 선언을 안철수 전 후보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유권자들이 정계 은퇴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싸웠고 본인이 가장 강력한 수장, 장수로 나와서 싸웠는데 패전했어요. 전쟁에선 패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대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선거라는 전쟁이 표로 싸우는 거지 결국은 뭐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기회가 또 돌아와요. 그래서 다음 대선 출마 선언을 미리 또 일찍이 해 놓으셨어요. 예. 그런데 법적 책임은 둘째치고 그건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이런 방법 없다. 그리고 어디를 가도 국민들이 이제 포착할 겁니다. 네티즌 수사대가 부산에 오셨네요. 서울 어디서 보이시던데요. 근데 지금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차고 넘치는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장을 네. 모아 나중에 내가 한 방에 얘기해야지. 정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매일 대변인들은 논평을 발표하고 있지 아마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네.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한 방에 이걸 역전하겠다.
이러시면 절대 안 되고 지금 현재 입장을 내놓으시고 나중엔 네. 나중에 입장을 내놓으시고 그래서 차라리 지금 정계 은퇴를 하란 말이 완전히 정계를 정말 떠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내가 지금은 의원 배지를 달고 있지도 않고 당직을 맡고 있지도 않으니 정계를 은퇴하는 수준에 준하는 정도의 자숙의 기간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예. 2, 3년 후에 또 국민들이 소환하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정치인은. 그런데 문제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무엇이 두려울까요? 저는 혼자의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정치인은 미래 정치에는 어렵다. 새 정치, 미래를 이야기한 분으로서 국민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게 정치라고 선언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안 좋은 사안이지만 세상에 꽃길만 걸을 수 있습니까? 정치인이. 그리고 예.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매질도 당하고 비난도 받고 감수하고 사과도 하고 무릎도 꿇고 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거듭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예. 지금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입장 그러니까요. 발표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의 긴 침묵에 이렇게 좀 답답해하는 국민들 꽤 많은데 지금 아까 노동일 교수도 얘기를 했지만 스마트폰 가지고 망치질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온건하게 이제 노동일 예. 교수가 이제 표현을 사적인 어떤 견해라고 해서 표현을 한 것이 애초에 들어맞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앞서서는 사실 강명태 교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썼어요. 썩은 팔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 사견이라고 하더라도 썩은 팔이니까 잘라내지 않으면 이 사람 자체가 죽겠다. 그냥 글자 그대로 시원하면 강경태 교수의 표현은 국민의당이 있는데 국민의당 내에서 안철수 전 후보를 도려내지 않으면 국민의당 자체가 죽게 생겼다는 얘기를 그냥 대놓고 예.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의당 차원에서는 지금의 어떤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안철수 전 후보의 어떻게 보면 결심밖에 없다라는 식의 의견들이 저런 식으로 일부 몇몇 분들의 입을 빌어서 표출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글쎄 이제 굳이 이제 강경태 교수의 표현을 계속해 빌자면 이게 안철수 전 후보라고 하는 분이 네. 국민의당 내에서 8 정도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이분을 도려내고는 도저히 국민의당이 생존할 수 없을 정도의 국민의당의 전체의 이미지를 그렇게 크게 좌우할 뿐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국민의당에서 빨리 내려져야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호남 같은 경우 호남에서 총선이나 이런 데 지난 총선 같은 데서 절대적으로 지지를 보냈던 게 과연 떨어져 나왔던 의원들 내지는 국민의당이라는 당명이었을까 예. 아니면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였을까를 놓고 본다면 그랬을 때 안철수라는 사람을 지웠을 때 국민의당이 독자적인 생존 능력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 국민의당은 시작을 했을 겁니다. 국민의당은 참 이러기도 힘들고 저러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국민의당 뭐 안철수 전 후보가 이렇게 긴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서 지금 정치권은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지금 추미애 민주당 대표 그리고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전 대표하고 설전이 지금 뭐 계속 연일 뜨겁습니다. 네, 설전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쟁점은 뭐냐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지금 이제 들어가 있고 심리는 곧 끝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결론은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나오겠습니다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거의 모른다. 이 지금 조작 사건과 나는 무관하다. 예. 박지원 전 대표는 선대본부장이었는데 전국 투하하고 있었고요. 예, 지금 밝히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준서 전 최고위원 뭐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검찰이 아마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런 어떤 국민의당에서도 조작 사실 자체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식의 그런 반응, 영장 청구가 당혹스럽다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오는 이유는 조작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 혐의 사실의 제목은 분명히 허위 사실 공표죄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유미 씨가 만들어낸 증거에 들어간 이른바 만들어낸 증거 안에 들어가 있는 대화 내용이라든가 뭐 문준용 씨를 그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민정수석 시절에 뭐 이렇게 힘을 써서 뭐 허위로 입학을 시켰다든가 이런 내용들 그 내용들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공표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확정적 고의까지 있다라고 예. 지금 검찰이 보는 게 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뭐 단계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발표하기 전에를 보면 방금 최영일 평론가도 잠깐 지적을 했었지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이준서 씨가 파슨스를 나온 사람을 난 알고 있다. 이것 때문에 문준용 씨 안다고 하느냐? 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유미 씨는 자신이 확보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제보자가 매우 이 증거 가치가 높은 것으로 계속 부풀린 것이고 예. 이준서 최고위원은 거기에 처음엔 혹했을지 모르지만 찔러 볼수록 별게 없다는 걸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속 증거를 이제 뭔가 물리적인 증거를 내놓으라고 압박을 한 정황으로 보여져요. 지금까지. 그런데 당혹스럽고 뚜렷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사실은 이게 선거 전
5월 5일 날 공표하고 나서 이게 무서워진 이유미 씨가 5월 6일에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이 실토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또 보도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연기가 돼버리는 건데 그럼 사실 지금 이 적용되고 있는 죄가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그럼 이게 조작한 것도 그 안에 포함되는 죄지만 예. 이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터트린 것도 역시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이유미 씨가 갑자기 어느 날 가져온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라. 녹음을 해봐라. 이제 녹음 파일이 됐든 뭐 메신저 내용이 됐든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와 봐라고 했고 네. 가져온 거를 보고 검증보다는 뭔가 내용이 부족하니까 추가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오히려. 네, 좀 그러니까 푸시를 푸시를 했다. 예. 압력이라보다 좀 더 요구를 한 거죠. 제보자 이름이 좀 빠져 있다. 이런 내용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가져왔고 본인은 가져온 다음에 실제로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는 연락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작이 됐을 가능성 내지는 그 내용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더군다나 결정적으로는 한 번 발표가 난 뒤에 5월 6일 날 민주당 측에서 이제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고발을 했고 그러니까 이유미 씨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정도의 얘기는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이준서 씨에게 아니 이거 다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거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합니다.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 이게 무엇이 걱정이냐 하면 국민의당 조직 전체를 놓고 보면 공명선거 추진단은 이것이 확실하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느냐. 우리는 이준서를 믿었다. 이거 외에는 얘기할 게 없어요. 그렇죠. 이준서에게 왜 확실하다고 이걸 주장했느냐. 이유미를 믿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도의 사실이 대선판에서 터트려져도 되는 것일까요? 기자도 가져온 이 제보를 보고 이거 좀 불확실하다. 네. 확실한 게 더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 마지막에 보도를 할 수 없다. 보도를 예.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 그 증거가 당에선 터트리는 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언론만도 못한, 그러니까 언론도 물론 검증을 합니다만 오보를 내지 않기 위해서 네. 언론사 내부의 팩트체크만도 못한 지금 시스템으로 이것을 대선판에서 상대 후보를 향해서 폭탄을 투척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게 상당히 큰 일이 아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오늘도 당혹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검찰은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이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 어제 이렇게 또 뭐 검증은 아쉽지만 범행과 나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네. 이제 한 가지 좀 주목되는 단어가 뚜렷하게 네. 뚜렷하게 나에게 이야기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유미 씨가 이준서 당시 최고위원에게 저 지금부터 증거를 조작하겠습니다. 증거를 주면서 이거 조작된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예. 문제는 처음에 당혹스럽다는 말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당혹스러운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른다. 전혀 이게 사실이 아닐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예. 일관된 얘기고 오늘도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그런데 보도가 되고 있는 사실은 점점 새로운 게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게 결정적인 한 방의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예. 검찰이 뭘 쥐고 있는지 우린 이 시간에 모릅니다. 오늘 이제 법원에서 다뤄지겠죠. 그런데 추정되는 보도들은 늘어나고 있는 의혹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유미 씨의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이미 기자들에게 증거가 있다. 우리는 증거를 곧 제출하겠다. 이유미 씨에게 그 다음에 증거를 가지고 와라. 이유미 씨를 이렇게 압박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